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첫 거래일이죠. 바로 네. 전날은 11월 마지막 거래일. 네, 정말 날이었죠. 끔찍했죠. 네. 자, 근데 12월 다행히도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 있어요? 일단 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첫일. 네. 일단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네.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일 있으시잖아요. 어떤 좋은 일 있죠? 네, 바른전자. 네. 정말. 네, 바른전자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 시간 마치고 나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줄곧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바른전자에 대한 얘기를 건네드렸는데 무려 2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옥석거리기만 잘한다라면 충분히 탄력이 강한 시장이 있다라는 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투자에 대한 유치가 새롭게 부상이 되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접근하기에 좀 무리한 감이 있고요. 이미 보유자 영역 안에서 수익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름처럼 정말 바르게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종목, 시장은 뭐 흔들림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들만 제대로, 선별을 해주면, 네,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거래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1900포인트를 거의 이제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가 오늘 바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전 거래일보다는 1.4% 정도 상승한 2020.1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또 기관 쪽에서도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표현,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들도 12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재 개인들은 1897억 원 정도의 매도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은 985억 원의 순매수입니다. 외국인들 돌아오고 있다는 표현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매수가 붙진 않았지만 매수로 전환됐다는 부분 자체의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화면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입니다. 시장이 1.4%나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바로 전날 3% 정도의 하락세였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 주면서 전거래보다 1.79% 상승한 13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현대차는 현재 3.7%대 강세고요. 한국전력 오늘 700원 정도 오른 4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2.74% 동일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먼저 있는데요. 현재 3.7% 약 15,000원 정도 오른 모습이었죠. 42만 8,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강한 업종으로 본다면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안에 탑픽 종목으로 꼽히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같이 시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1.2% 지금 하락세, SK하이닉스가 힘이 좀 붙이네요. 최근 들어서 저점 확인, 아직까지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저점을 다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테스트하는 그런 물량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5.7% 정도의 큰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LG화학은 전 거래일보다 6,0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전 거래일보다 2.5% 정도 상승한 64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2,000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 SDS는 1.3% 정도 상승, 신한지주 0.6% 정도의 반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는 0.19% 하락하면서 2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어제 정말 크게 한번 변동성을 주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 올리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월봉상의 흐름이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월봉을 좀 짚어본다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하락했던 그 하락폭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의 그 파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음봉 자리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을 주면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연출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현재 추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의 누적된 포지션 자체가 지금 상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인 흔들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긴 관점에서의 호흡을 갖고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이 지수 흐름들입니다. 현재 691포인트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 장중에 경험을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 하루는 675포인트조차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690포인트대 지지받고 700포인트까지 도달을 하는지 또 추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추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이 힘을 또 키워주고 있습니다. 줄곧 11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의 추이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 매도 이후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상승세로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1월 한 달 동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는 이 부분들이 좀 완화돼서, 다른 종목군들로 이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확대되는 부분들이 컨텐츠 그리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카카오 최근에 이 인터넷 은행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전격적인 시행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약세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좀 상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이버와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카카오에 대한 흐름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의 반전이 또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수급이 교차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주춤거림이 있었는데, 오늘 메딕톡스가 강한 반등세로 낙폭과대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여타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의 흐름들이 지금 강보합권 이상에서 진행되고 가지고 있는데, 자,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이보다 더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 이 지수의 흐름보다는 투자 심리를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작은 이슈에 큰 투심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 안에서 안정세를 거친다면 좀 더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닥까지 알아봤고요. 이영민 선생님께서 또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슈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화면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 투자 부분 안에서 투자에 대한 이 참고사항으로 꼭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투기 성향의 부분들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제가 손꼽은 뉴스는 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주자에 대한 예상과 그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간 단위로 여론조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김무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상승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론조사 발표를 힘이 입어서 계속해서 1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지율이 유지되는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 부분들이 이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겁게 또 관심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YS 서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안박 연대를 추진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덕분에 이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 김무성 관련된 조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에도 이 여론조사와 함께, 이 김무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안에서 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제한권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아무래도 이 투기 성향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체시스, NK, 유유제약, 아세아텍 모두 다 이 관련된 모습들이 동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은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2년도 때에도 이 대선주에 대한 흐름들이 가파르게 진행되었었는데, 자, 지금부터 이 종목군들 접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대선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이와 같은 증시에 대한 변동도 있을 거라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소 투기적인 성향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앞으로도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까지 이슈와 부분들이 계속 상존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물 테마에 대한 어떤 이슈를 한번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바로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제 이곳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KG 이니시스요. KG 이니시스요? 네. 예. 매수가하고 25,500원에 15%인데 전에 네. 한번 상담을 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저하고 상담 나누셨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좀 있다가 네. 보고 다시 한번 전략을 짜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매수가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5,500원요. 25,500원에 비중 네. 15%. 네. 15%. 우선 KG 이니시스가 최근에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전격 발표가 되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나타냈어요. 네. 지난번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남는데, 일단 추세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서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점을 이탈하고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네. 기억으로도 이 종목이 1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쵸? 네, 자, 근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은행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된다. 그리고 호재적인 부분을 해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000원 선도 회복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슈화되면서 반등을 또 크게 보여줬어요. 네. 저도 이제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예정된 일정이 12월 달이었거든요. 물론 날짜는 공시되지 않았지만은 지난 이 주말 동안에 나온 것도 발표가 기사글이 전격 발표였어요. 그렇죠? 네. 예, 기습적으로 발표가 나와서 생각보다는 탄력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준비된 자리에서 튀어오르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KG 이니시스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이 선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세인데, 우선 KG 이니시스는 K뱅크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은행이 시행이 되면요.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실적과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인터넷 은행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을 더욱더 확실하게 찾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우선은 손실은 좀 더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추매하고 싶은데요. 자금은 있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 점진적으로
약진하면서 올라올 것이라 생각되고 있는데, 네. 대신에 이 종목을 단가를 낮춰서 빠르게 회복하는 욕심도 있겠지만은, 일단 보다 더 탄력적인 종목군들이 나올 거예요. 가령, 예. 인터넷 은행이 시행되게 되면요. 일단 인터넷 은행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종목군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눈에 띌 수 있는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우선 KG 이니시스는 이미 손실 중에 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좀 더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우선은 일단 이 K뱅크가 선정된 것이 다행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 급락이 나와서 좀 버려둘 뻔도 했지만 그래도 잘 지고 나가서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좀 더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럼 25,000원까지는 네. 한 언제쯤 될까요? 예상컨대 12월 달 동안은 아마 이제 구축에 대한 부분들 컨소시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윤곽을 만들면서 인터넷 은행을 준비를 할 거예요. 기업들이. 자, 그러면 뭐 KG 이니시스가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뭐 같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다시 받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또 관심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좀 끌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네. 올라오게 되면요. 사실은 예. 저는 12월 중순쯤에 발표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예. 일찍 발표됐어요. 네. 그래서 이 탄력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9,000원대에서 20,000원대 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삼목 엑스폼 가지고 있고요. 네, 예. 매수가 23,500원입니다. 아, 23,500원이요? 네. 자, 몇 퍼센트 비중이시죠? 10% 비중이요. 아, 10%요? 네. 자, 일단 삼목 S. 그런데 네. 기관에서 계속 사고 있고, 네. 차트 모양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 후에 거래량도 쭉 줄어들고서 쭉 이렇게 약간 평행하는 것 같이 보여서 네. 그저께인가 들어갔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많이 떨어지고 오늘 네. 뭐 코스닥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좀 아쉽습니다. 방송 안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삼목 S폼 상담을 해드렸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맨날 자주 못 볼 때도 있고 나가면 또 못 보고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열심히 네. 보는데요. 그거를 못 봤네요. 삼목 S폼의 흐름이요. 지금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아시죠? 알루미늄 네? 거푸집.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시죠? 네. 네. 알루미늄 거푸집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가장 점유율 높은 기업인데, 자, 이 기업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다고 하시니까 흐름을 잠깐 잡아드리면, 자,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박스권 횡보죠. 그죠? 네.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반등 튀어주면서 25,000원까지는 아니에요. 그 밑에. 네, 그 부분에 일단, 고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그러면 과연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날까요? 이 기업의 앞으로 업황, 또는 그렇죠. 실적이 얼마나 또 좋아질 수 있는지, 또는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삼목 S폼이 지금 거푸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그럼 건설 경기하고 같이 봐야 되는 사업이겠죠. 거기다 국내 쪽. 네. 그죠? 그럼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사 시즌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사를 보통 언제 하죠? 봄, 가을에 하죠. 봄에 많이 하나요? 그죠? 봄하고 가을에 하죠. 네. 날씨가 네. 좀 따뜻했을 때. 겨울하고 여름에는 잘 안 해요. 아. 이사를. 그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계절이 좀 푸근해졌을 때, 그리고 건설 경기도, 업황 자체도 추울 때는 현장에서 일을 잘 못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죠. 비 오는 날은 건설을 못해요.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죠. 눈이 오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더니 네. 4분 실적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그럼 그래서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실적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어떤 HTS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안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2분기까지 딱 나와 있고 나서 그 다음엔 안 나왔다는 거죠. 이 안 나와 있다는 건, 그 다음은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예측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올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 5월 달도 메르스에 대한 여파 때문에 건설시장이 좋아졌다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연간 그 실적 전망치를 언제 썼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증권사에서 예상치가 지금 나왔다면 이 6월 달에 이건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시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보셔야 되고요. 삼성 에스포는 사실 나쁜 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당장 이 시세를 돌파하기까지는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재료 자체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네. 아마 차트를 보셨다면 단기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단기로 접근했어요. 네,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받는 종목보다는 좀 더 시세를 타는 종목 쪽으로 빨리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파버나인요. 파버나인.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7,800원. 어떻게 되세요? 7,800원에 10%요. 7,800원에 10% 보유하고 계세요? 네. 일단 가격이 지금 현재 5,000원대인데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 그쵸? 네.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 비중은 10%이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가격 단가 조절하려고도 하셨나봐요. 네. 네. 8월달에. 예, 예. 네. 우선 파버나인에 대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하락 추이가 계속 줄고 나오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이 다른 분들한테는 곱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파버나인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앞으로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언급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TV 쪽에만 산업을 집중하다가 의료기기 쪽으로도 시선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래도 호재가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기다리면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다만,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종목 선별할 때 좀 기준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미래를 지향적으로 해서 숨어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파버나인 같은 경우에는 5,000원 주가인데 현재 거래량이 10만 주 미만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됐을 때도 그동안 너무 없다가 오랜만에 동반되었지만은 50만 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쵸? 네. 자, 주가 가격 대비 거래량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건요. 사실 이 종목 안에 주인이 있다던가 혹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좋은 기업이어도 관심을 받기까지는 사실은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물론 이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털어내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반등이 되어지면요. 정리 관점 그리고 종목 교체 관점으로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네. 7,000원 선에서 저도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놓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매도해도 될까요? 저는 7,000원만 와도 땡큐 하고 팔 것 같아요. 고맙다고. 왜냐면 사실은 네.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은 주가가 흘러내려도 이게 정말로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지 사실은 이 종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급등을 네. 했다가 막 떨어졌다가 하루에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 등락이 좀 커서 예.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500원, 뭐 6,300원 이 부근이면은 이제는 매도를 혹은 종목을 교체를 해야지라는 의심을 품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7,000원도 안 되는 선에서. 7,000원까지 올라오시면 더욱 고맙고요. 예.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시장이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 하더라도요, 조금 더 이 관심을 받는 기업들로 좀 시선을 옮겨가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예. 이것 때문에. 네, 저는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어버버 궁금하세요? 반도체요. 어버브 반도체요? 예, 50%요. 50%요? 6,010원에 2,010원이요? 6,000이요. 6,010원이요? 예. 50% 비중. 네. 자, 그러면, 언제 사셨나요? 매수하신 지? 사가지고 좀 추가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춘 거거든요. 단가 낮추셨어요? 예. 그럼 꽤 오래되셨네요? 예, 좀 오래됐어요. 아하. 자, 비중이 좀 많으세요. 네.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이 기업? 이게 이제 뭐 매수가까지 갈란가 싶어가지고. 매수가까지. 자, 일단 어부부 반도체는 지금 일단 보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MCU 사업이에요. MCU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두뇌처럼 IT 기기에도 두뇌 역할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이 회사예요.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탁 한번 시세가 나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 보면은, 이 시기들을 보게 되면은, 지난해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탁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월 달, 2014년도 갑작스럽게 팍팍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올라오게 되는 것도 이슈, 이 이슈를 타기 위해서는 바로, 사물 인터넷과 한번 엮여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은 어부부 반도체는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예요. 예, 그래서,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책 수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 번씩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이슈가 지금 잠잠합니다. 그죠?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IT 제품, 거의 대부분의 이 기업의 제품이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에 뭐 소비가 얼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쪽에서 본다면 소비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IT 제품 많이 팔려나간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서 한 번에 시세가 타준다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모멘텀, 재료가 한번 딱 터져주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슈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슈는 분명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예.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6,2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요. 예, 예. 네. 만약에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6,200원을 넘어선다. 그럼 네.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예, 마시고. 예. 아시겠죠? 예. 네, 예, 보유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2시 56분이네요. 네. 이제 동시효과 전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전 거래일보다 1.62% 상승한 2024.3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앞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른 모습이죠. 자, 코스피 전날과는 조금 더 사뭇 다른 분위기, 그래서 상승 흐름이 급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수급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개인들이 2천억 매도네요. 자, 이렇게 좀 안타까워요. 개인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도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매수. 참 좀 안타까운 수급인데, 개인들이 현재 2,034억 원 정도 시장이 강세인 분위기 속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은 999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517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빨간불이죠. 삼성전자 바로 전날에 하락폭을 거의 다 돌려냈습니다. 바로 전날 3% 하락이었고요. 오늘은 3% 상승입니다. 오늘 39,000원 오른 132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요, 3.7% 역시 같이 급반등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은 1.4% 역시 바로 전에 확인했던 흐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3.08% 상승 중,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3.6%대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1.2% 정도의 약세입니다. 현대차는 올라갔지만 현대모비스 같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현재 3,000원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강하죠. 3.7% 상승하면서 4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0.9% 역시 약세.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놓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기아차 6%, 무려 6%나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거래보다 3,500원 정도 올라서 5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현재 1.26%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전반적인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장 후반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터치하는 가능성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네, 현재 690포인트대로 종가 형성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코스닥에서도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는 오늘 0.33포인트 정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급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집중되었다라면 이제는 전반적인 종목군들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등락이 조금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셀티리온이 강보합권 이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홈보합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이로메드는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이 지켜지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두드러진 모습,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간색을 띠고 있다는 건요. 개별주의 강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종목별로 이슈를 좀 포착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1일 첫 거래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바로 전날은 왜 그랬던 걸까요? 이광 멘토님. 이거 네. 장난하는 겁니까? 시장?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것을 한번 맛보았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이격도를 넓히게 되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평가받기 위한 신흥국 입장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 SDR 편입하면서 그나마 완화가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대한 포지션을 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눈치 보다가 눈이 찢어지겠습니다. 참. 자, 그러면 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종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오늘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1.6% 상승한 2023.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로 올라서는 모습이 오늘 강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코스닥도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거래보다 0.5% 정도 상승한 691.9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자꾸 목이 조금 쪼여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종가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특징주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업종 이슈였습니다. 네. 한중 FTA 관련주가 좀 강하게 모습이 네.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강했던 네. 그동안 제가 오늘 제가 네. 기뻐서 그런가요? 네, 너무 네. 시장이 많이 올라서 기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네. 1일 첫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네. 화장품주하고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중 FT 관련주들.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뭐 화장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소비 문화들에 대한 패러다임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의 경제 이벤트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중국 중상층 확대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그들이 잘 사고 또 친서민적인 상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이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한류 스타에 대한 이런 그 마케팅이 또 중국 소비자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슈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대선주자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중 FTA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나아가진다면 중국 현지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중국에 대한 현지화 바람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화장품에 대한 기업들도 중국 현지화 바람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섬유의복 쪽도 같이 오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관련해서 이제 또 게임주들도 같이, 내수하고 이제 그 서비스 관련주들 같이 묶어서 오늘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ENL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ENL. 자, 오늘 우리 ENL은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ENL은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동안 적자 폭이 좀 크게 적용이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씩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적자에 대한 부담이 좀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ENL은 22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올라갔지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종목 보도록 하죠. 베이직하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하우스. 자, 이 기업도 정말 좀 가슴이 아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정말 큰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1.7%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베이직하우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FW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FW라는 건 이제 가을하고 겨울 의류 쪽이죠. 그 부분의 매출이 좀 높은 그런 이제 그 의류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까지 실적은 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본다는 의미,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소비 모멘텀이 촉진이 될 경우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구분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 매출에 대한 어떤 성장폭과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또는 일단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뉴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3,500원에 비중은 네. 20% 보유하고 있어요. 네. 뉴프라이드 일단 종목 성향상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쉽게도 사실은, 탄력이 컸던 종목이긴 하지만 손실 중에 갖고 계세요. 네. 예, 요건 꼬집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접근 자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던 게 흠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회복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우선, 연락드렸어요. 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저도 이제, 시청자님하고 동일하게, 주가, 우선은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면세점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다시금 또, 앞으로 새로운 뉴스가 더해진다라면은, 주가를 또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만들겠지만은, 우선, 올 하반기 때 대단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는 거는 조금 과한 욕심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단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점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숙련된 부분 안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리스크 관리 못 하신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다음번에는 좀 매매 대응 칼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우선 이 종목이 이슈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차트적인 접근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쵸? 네. 우선은 일봉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10,000원 선에서 좀 지지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조정이 나온다라면요, 9,000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9,000원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든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갭을 띄웠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흔히 말해서 뭐 갭 매우기 이런 형태에서 지금은 그런 자리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갭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지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이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했을 때 1,500원, 10,000원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 분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오늘 장 후반에 밀린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이따금씩 주가 탄력을 키우는 거래량들이 입성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브레이크를 잡으면 한 차례 정도는 탄력을 한번 보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근데 맹목적으로 그 법칙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다만 탄력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요, 어느 정도 정리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매수가까지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면은 좋겠지만은 그 회복 여부가 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요. 예상이 된다라면은 12,000원 선에서는 조금은 잘라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되어지면요. 12,000원 선이요? 네. 매수가까지 회복하면, 단숨에 회복하신다면은 참 좋겠지만은, 우선은 12,000원 올라오는 자리서부터는 정리할 생각을, 정리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네. 곧잘 탄력을 크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제 일봉상 안에서, 10%의 등락폭은 나올 거예요. 오늘도 하락에서 모습을 보였지만은, 저점과 고점에 대한 자리가 거진 10% 가까운 자리거든요. 이게 요 근래 내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 등락폭이 10% 정도 이루어진다라면은 가격대가 12,000원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근처에서는 꼭 비중을 줄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2,000원 후반원까지는 좀 욕심일까요? 일단 저도 지켜봐야겠지만요. 사실 주가 탄력이 투자 심리를 좀 이끌기 위한 모멘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더해진다라면은 텐션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분봉상에서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전략이 나와야 될 겁니다. 흔히 말해서 N자형 파동이 분봉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박스권 형태 된다면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은 손실 난 점, 그리고 물린 점은 인정하고 다음 종목 할 때 다시 한번 이 교훈 삼아서 매매를 좀 원칙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얘기하기도 창피한 두산 인프라코아인데요. 두산이 플라코예요. 이게 아마 몇 년을 갖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자, 지금 요새 조금 움직이길래 네. 과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년에 실적은 좀 나아진다는데 네. 내년에까지 갖고 가도 되는가. 두 개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자, 그럼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13,000원에 30%예요. 13,000원에 30%요? 네네. 어머니 고생 진짜 많으셨겠네요. 많이 했죠. 포기했죠. 자, 진짜, 아이고. 거의, 그럼 언제 사신 건가요? 기간이? 이거 몇 년 됐어요. 3년이 넘으셨어요? 네네. 그럼 한번 손실이 수익 너무- 나셨었네요. 네? 수익 구간이 한번 왔었네요. 제가요, 시동이 더 높이 샀는데, 네. 그때 제가
그때 13,000원대 물타기를 좀 했나 아무튼 아.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13,000원이 그래서 낮아진 거군요. 예예. 자, 일단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정말 어려워요. 이 종목. 네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의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수익 안 내주기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예예. 일단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손실폭이 거의 이제 5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커서요. 네. 네. 일단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기업의 업황은 지금 좋지는 않아요. 예, 알고 있어요. 업황은 좋지 않고요. 다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총 3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이 건설기계예요. 네, 그죠? 네. 그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74%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공작기계하고, 공작기계 쪽하고 엔진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요, 네.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그죠? 예. 지금 공작 사업 부분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사업부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분율 100%를 아예 팔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이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다가, 네. 이번에 100% 다 이제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예. 프리미엄은 분명히 좀 크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새로운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는데 분명히 그 자금들이 투여가 되겠죠. 예. 그러면 기업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과거에는 경쟁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좀 힘들었죠. 중국 쪽에서 많이 밀리고. 그런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본다면 그래도 이번에 이제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 자금으로 어떤 핵심 역량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걸 시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하신 부분 절반 정도의 어떤 그 손실까지 발생이 되셨는데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네, 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파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죠. 내년까지 일단 가져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일단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이 연말까지 뭐 긴 관점은 그렇게 긴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내년 뭐 상반기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매각하고 나서 그때 어떤 이슈가 타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말고 일단 10,000원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손실폭 많이 줄여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좀 탄력적인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 네. 네. 좋은 가격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얼마에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거 16만 6천에 100%입니다. 16만 6천 원에 100%요? 네. 네. 우선은 최근에 16만 원 선 근처까지 머물러 있다가 네. 어제 오늘 좀 내려왔어요. 글쎄요.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매매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전부터 들고 있던 네. 종목인가요? 상한가 한번 하고 나서 그 뒤에 산 거. 네. 그러면은 조금씩 모아 오시다가 16만 원 평균 단가를 만드신 거네요. 네. 네. 자, 저는 한미사이언스가 어떤 종목하고 같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시죠?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 바로 아시네요. 네. 자, 그러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방향성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은 폭 자체가 달라요. 지금 네. 이제 한미사이언스도 점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지만, 그보다 네. 더 탄력적으로 한미약품이 더 움직임이 빨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두 기업, 물론 이제 모회사, 자회사 이 사이지만은, 누가 대장인가요? 한미약품이. 한무약품이 좀 더 탄력적이죠? 네. 자, 그러면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갈아타보려고 그랬는데 차이 네. 같이 계속 받고 이래가지고 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는 한미
약품만큼 보다 네. 한미사이언스가 등락을 더 크게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주 자체가 한미약품 쪽으로 진행됐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주도권 자체를 한미약품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아쉽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100% 비중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2%만 빠져도 큰 부담으로 안겨질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제가 30분 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제 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연타석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모멘텀이 와야 되는데, 최근에 이 일주일 사이 동안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가격 평가가 기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니까요, 앞서 30분 봉상에서 이 수급 거래량들이 좀 크게 들어왔었는데,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이 15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시세를 올렸던 중심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와 오늘 동안에 좀 조정이 되어서 이 시세 중심선 아래 하단이 내려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은 이 시세 중심선까지는 보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15만 2천원쯤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한미약품이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한미사이언스도 그래도 황새다리를 따라가려고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미약품이든 한미사이언스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치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했을 때 과거에서부터도 많이 올라왔고 추가적인 기간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바라보시기 전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처럼 커갈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 보시는 걸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 네. 목표가를 얼마 둬야 될까요? 우선은 1차적으로 15만 2천원 정도, 15만 2천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우선 정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16만원 선까지 오면은 또 비중을 한 번 더 줄이세요. 자, 그러면은 한 20%, 30% 비중 정도만 수익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수익이, 16만원까지 네. 것 같아요? 네. 수익으로 전환되더라도 어디까지가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한미약품이 얼마만큼 또 탄력을 보일지와 좀 기간적으로, 지금은 기간적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아마 한 달, 두 달은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 기간이요? 네. 그래서 굳이 이 그러면은- 종목을 두 달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를 팔아서 한미약품 바꿔도 별로 소용이 없네. 다음에 한미약품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새롭게 발굴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알겠습니다. 방송 꼭 참고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벌써 시간이 3시 19분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네. 이광 멘토님, 오늘도 역시 공개방송하고 강연회를 또 준비하셨다고 해서. 이 방송 마치고 바로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지난주, 그리고 최근까지 와서 큰 상승 나왔던 바른전자도, 이 방송 마무리되고 그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른전자와 같이 새롭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조금 전과 같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어느 관련된 종목 안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3시 40분부터 공개방송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어떤 섹터가 고성장할 것인지 그의 부분 안에서 제가 강연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거제도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꼭 참여하셔서 내년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거제도까지 가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거제도에 계신 분들 모두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셔서.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